안녕하세요, 이타짜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 2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1편을 다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되게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럼 심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증인 사카이 마사카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의식이 돌아온 듯합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면 다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증인은 저기 몹시 지친 상태여서 지검사도 몹시 지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검사님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기꾼 주제에 눈치가 없군요. 이제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런 말을 하다니. 하하. 오. 내 이름은 사카이 마사카 프로딜러야. 다들 나를 타짜라고 부르지. 체인지했네요. 타짜요? 그리고 말해두겠는데 사기꾼은 조짜 축에도 못 낀 사람, 타짜는 프로를 뛰어넘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거든. 앞으로는 말 조심하도록 해. 증인은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죠? 알고 싶어? 말해줄게. 우리가 짠 작전을 말이야. 변호인 측은 증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더 거짓말하면 입장이 불리해질 겁니다. 나는 그 남자 우라보시가 고용한 프로야. 승부를 가리기 며칠 전에 미리 포르시에 잠입했지. 그리고 종업원 신분으로 위장했어. 피해자와 증인은 한패였군요. 우라보시는 그 바람에 접근 유명한 폭거꾼이었나봐. 이번 작전에서 생패는 중요하지 않았어. 나로도 루이치의 불패 기록을 박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지. 함정은 단순했어. 미리 나로도의 주머니에 여분 카드를 한 장 몰래 넣어두면 됐지. 그리고 5번째 A 각본대로 카드를 나눠주고 자기야 라고 트집을 잡고는 몸을 수색하는 거야. 그리고 여분 카드를 꺼내면 함정이 완성돼. 이 자식 카드를 바꿔치기 했군. 사기를 친 데다 승부에서도 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 그러면 모든 전사를 물거품인데. 그렇군요. 한번 속임수를 썼다는 게 들통나면 지금까지 행적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한 번의 영웅 카드로 7년간의 무패 전설을 물어뜯는다. 그게 바로 그날 밤 대결을 벌인 목적이었어. 타짜 사카이시라고 부르면 될까요? 정말 재밌는 작전이군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뇨?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함성입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죠. 증인이 말한 여분 카드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 인류 타짜가 말에만 함상을 무사히 빠져나갈 줄은 몰랐지. 증인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래? 나를 엿보지마. 나 타짜 사카이 보기보다 훨씬 악동이라고. 일단 알겠으니까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했던 함정과 그 결과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함정의 정말
내가 그 밤에 여분 카드를 넣은 건 확실해. 최후의 승부에서 각본대로 나로도가 지고 바로 몸을 수색했지. 하지만 여분 카드가 사라졌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패. 나로도와 갑자기 병을 뚝배기. 사기수법을 드러낸 것 증언에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군요. 함정은 완벽했는데 저 사기꾼 때문에. 증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답치 않은 증언입니다만 변호인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인 또 증인인데 나루도 씨도 제대로 말해주면 좀 좋아. 아 그리고 행동을 보냈거든요. 행동. 자, 모순이 있을 겁니다. 자, 모순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뒤에를 긁고 있군요. 나로도 아저씨가 병을 들어 힘껏 내리쳤어. 잠깐만요.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니. 나루도 씨에게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 상황에서 왜 피해자를 때려야 했죠? 그건 뭐야? 뭐지? 이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변호인 왜 그러시죠? 아 그게 어쩌지? 더 세세하게 물어볼까? 아 추궁해버려. 증인 지금 뭔가 숨기고 있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타짜라고 불리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 큰 거는 바람은 삼가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때린 순간을 봤다라는 말 사실입니까? 다 당연히 사실이지. 나는 분명히 나로도 아저씨가 오케이 병으로 때리친 순간을 목격했어. 어디서 수작이야? 이 느낌은 도대체 뭐야? 예를 들어 저 증인 사카이마사카를 떠올라봐요. 증인은 특정 증언을 할 때 항상 목덜미를 쓰다듬죠. 알겠어요? 역시 목덜미를 쓰다듬는 버릇이 있다고? 오! 뭐가 보인다. 이게 뭐지? 좀 무섭게 했는데 감각이 곤두서고 있어. 증인의 행동이 또렷하게 보여. 증인의 버릇을 제대로 잡아내보자. 잡아보자. 증인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증인은 특정 증언을 할 때 항상 왼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는 버릇이 있습니다. 목덜미를 그 버릇이 어쨌다고? 오도로키 변호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증언을 할 때 증인은 무의식 중에 특정 사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기억에 몸이 반응해서 목덜미를 만지게 된 것이죠. 추측이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증인의 기억, 그 기억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해주세요. 증인이 목덜미를 쓰다듬는 버릇은 증인이
증인이 범행 순간을 말할 때 보였어. 증인은 그날 밤에 벌어진 범행 순간에 대해 말했죠. 목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목덜미에 강렬한 기억을 남긴 흉기는 뭐지? 우와, 근데 흉기라고 했잖아. 흉기면 이거밖에 없어. 범행 순간에 관해 말할 때 항상 목덜미를 쓰다듬었죠. 다시 말해서 증인은 흉기로 쓰인 이 병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네요. 맞은 사람은 우라보시 씨, 즉 피해자인데 왜 증인이 목덜미를 쓰다듬는 거죠? 뜨뜸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하세요. 마치 증인이 맞은 것 같잖아요. 이런 신문은 금시초문입니다. 증인의 버릇을 먹이다니요. 오도록 변호사, 도대체 뭐죠? 이런 신문은 저도 처음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증인의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는 지금뿐이에요. 증인, 사건을 완벽한 순간을 정확하게 증언해주세요. 뭐야?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좀 무리수 같은데요. 증인, 진지하게 임하세요. 알았어. 나로도 아저씨가 때린 거 맞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눈을 안 뗐거든. 증언은 그대로. 잠깐! 굉장히 당황하셨군요. 오지랖 부리지 마! 시선 처리가 불안정해. 수상하네. 그럼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어떤 행동을 취했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나봐. 자리에 멍하게 앉아있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쭉 말이야. 아니, 해낼 수 있는 증언이 이게 다행인 모양이네요. 오도로키 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어땠나요? 그러게요. 무슨 있죠? 당연히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변호인에게 증거품 제시를 부탁해야겠군요. 좀 전 증언과 무선되는 증거품을 제시해주세요. 사건이 벌어진 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눈을 안 뗐더라. 이거죠. 휴대전화를 썼다고 했어요. 증인,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잘 보세요.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급하게 출동했다고요. 게다가 피고인은 방을 나가 계단을 올라간 후 보르시 가게 안에서 휴대전화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방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야! 그날 밤 병에 맞은 사람은 피고인 아저씨가 아니었어.
자신이었겠지. 전등이 계속 움직이네요. 쇼다운 시간. 이건 사기야. 그 남자를 샅샅이 뒤져봐. 없어 카드가. 당신이 졌어. 그리고 우라보씨가 나로도 옆에 있던 벽을 집어들고 나를 이껏 때렸어. 젠장 아무도 안 때는 사기꾼 같으라고. 야!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었다는 말이군요. 어쨌든 나는 정체를 밝힐 수 없었어. 우라부시와 공모했다는 사실 밝혀지면 나도 의심받을 테니까 말이야. 어디서 수작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병에 얻어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을 수도 있겠어. 혼이 나간 모양이군요. 그건 그렇고 갸루 변호사,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갸루 선생님? 변호인 측은 사카이 마사카의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군요. 뭐라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사람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게는 동기가 있었죠. 동기라면 작전에 실패한 증인은 우라부시와 말다툼을 했어요. 그 말다툼이 병행으로 이루어졌겠죠. 아니야, 내가 안 해서. 나는 함정에 걸려온 거란 말이야. 후후후.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옛말이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예로군요. 피고인 갸루 키리토 변호사, 뭐가 그렇게 급하죠? 갸루 변호사답지 않게 엉성한 결론을 내렸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능성이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왜 그 가능성을 무시하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맞아요. 교전 전에 나로도 씨가 진행했잖아. 사건이 발생하고 카드 한 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카드를 바꾼 인물은 카드가 조정돼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 그 인물은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진범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진범이라. 다행히 저희에게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3자에 관련된 단서요. 그 단서는 아주 빨리 나왔죠. 뭐라고요? 오도로키 변호사 뭔지 알겠나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카드를 바꿔치기 한 제3자는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카드 뒷면의 색깔 말이군요. 맞습니다. 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최후의 승부에 사용된 카드는 빨간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단 한 사람이 그 카드를 파랗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파란 카드를 사용했다고 들은 것 같아. 오도로키 변호사, 짐작가는 사람이 없나요? 누가 했더라? 저는 아닙니다. 그 도대체 누구죠? 제3자라뇨?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제 대답을 들려주세요. 오도로키 변호사. 카드 색깔이 파랗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더라?
아니야? 오늘 법정 있었잖아. 얘인가? 얘 아니야? 가자! 갑니다. 룰렛. 티깡. 얘 아닌데. 예. 오도로키 변호사 진심인가요? 뻥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가류였어? 저 설마 가류 키리또 조금 전부터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루 선생님은 카드 색깔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보다시피 현장 사진은 보이잖아요. 테이블과 바닥에 있던 카드 중에 어떤 게 파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맞다. 이 사진에는 색깔이 찍혀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갸루 변호사가 카드를 파랗다고 말한 건 그 사진이 제출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포커를 치면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임이었습니다. 대결을 벌인 것이죠. 대결이라고요? 조용한 장면, 구름 불꽃으로 장식한 카드만. 맞다. 대를 끝을 알고 있습니다. 갸루 변호사 어떻습니까? 갸루 선생님? 갸루 변호사 왜 아무것도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생각도 못한 말이거든요. 나로도씨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갸루 변호사 전 진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로 감을 잃진 않았어요. 몰상식한 말 아닙니다. 변호사를 죄인 취급하다니요. 몰상식하다고요? 어느 부분이 몰상식하죠? 애초에 피해자와 가루 변호사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습니다. 저도 접점이 없습니다. 우라보시 카키로는 사람과 말이죠. 그 이전에 피해자와 가루 변호사는 만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만난 적이 있다면요? 에? 솔직히 말하죠. 그날 밤 보컬을 시작하기 전에 갸루 키리히토와 우라보시 카게로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루오도씨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이거였구나. 나루오도씨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군요. 갸루 선생님? 재판에서는 사건에 관한 증언만 해야 됩니다. 보코에 들어가게 된 상황은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변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측의 견해는 조금 전에 저는 이번 재판의 담당 변호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피고인 나로도 르이치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미안하지만 너무 의심되잖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선생인 저를 등지겠다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나로도 루이치씨 증언해주세요. 그날 밤 가루 변호사와 식사했습니다. 이 사진과 똑같은 자리에서요. 가루 변호사가 떠나고 5분 정도에 우라시보 카케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실패하고 우라보시와 종합범을 때려쳤습니다.
정신을 잃자 우라부시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우라부시를 두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돌아오니 우라부시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엔 갸루 변호사에게요. 갸루 변호사! 사건 당일 갸루 변호사도 보르시에 있었군요. 거기에서 갸루 변호사와 자주 저녁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변호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미리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루도 씨 처음부터 이 상황을 노렸군요. 저를 증언대로 끌어내기 위해서요. 제가 끌어내는 건 진실뿐입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 지금 또요. 나루오도 씨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호 의뢰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마음이에요. 그럼 변호인 신문해주세요. 오도르키 변호사 똑바로 해. 나루오 씨는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말임을 증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주 선생님이랑 나루오도 씨 솔직히 좀 무서워. 이런 재판 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날 밤 갸루 변호사와 식사했습니다. 이 사진과 똑같은 자리에서 갸루 변호사가 떠나고 5분 정도 후에 우라부시 칵테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실패하고 우라부시가 종업원이야? 사카이씨가 증언한 그 함정머리니까. 함정은 단순했어. 미리 나루오도의 주머니에 여분 카드를 한 장 몰래 넣어두면 됐지. 그리고 5번째 A 각본대로 카드를 나눠주고 자기야 라고 등심을 잡고는 몸을 수색하는 거야. 그렇게 여분 카드를 꺼내면 함정이 완성돼. 이 자식 카드를 바꿔치기 했군. 그러면 모든 전설은 물거품이 돼. 맞습니다. 애들 장난이나 다름없죠. 함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라뇨? 우연히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카드였군요. 직접 보니까 하트 5 카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처리했다고요? 그 카드를 어떻게 했죠? 옆에 제가 마셨던 주스병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스병이라니. 흉기 말입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둥글게 말아서 넣었습니다. 서로가 속이고 속이는 뜨거운 싸움이라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흉기로 쓰인 병 안에 카드가 있었다니 좀 이상한데? 경찰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 병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 싸움을 증언을 추구하도록 하세요. 제3법정의 포커헤드 등등.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제시하고 이 자식 어디서 뻥카를 쳐? 나루오씨 잠깐만요. 왜 그러시죠? 이 병 안에 카드가 없는데요? 그래요? 안에 내용물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피고인, 그 많은 건 뭐죠? 마치 남을 말하듯이 말하군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보면 카드를 병 안에 넣었거든요. 네? 또 제3자가 가지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려고요? 갸루 변호사, 번호이 측 오레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의 조사 과정을 얕보지 마시고요. 병원은 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로도 씨가 또 우리를 농락한 걸까? 아니면 카드가 사라진 걸까? 어쨌든 신문을 계속해 주세요. 결정적인 모순에게는 강력한 한 방이 부족합니다. 앗! 오도로키 변호사, 더 강하게 나가세요. 변호사는 증인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몰고 가도 되는 건가? 식사했어요. 5분 정도의 가게로 함정 물어보시. 잠깐! 경찰을 부른 건 레스토랑 1층에서였죠? 맞습니다. 풀하우스룸은 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1층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가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가게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죠. 전화를 끊고 곧바로 풀하우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잃은 종업원을 그냥 두기도 거림치겠거든요. 이승! 아니구나. 으아, 잠깐! 왜 가루한테 했지? 친구 아리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 모자 쓰고 있었잖아. 이승! 하하하. 저기 나로도 씨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현장 사진을 봐주세요. 그 피해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죠? 이마에 흐르는 피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오도로키 변호사, 모습은 조금 더 힘차게 지적하는 편이 좋겠네요.
피고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 깜빡하고 말았네요. 그 모자를 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입니다. 네? 피고인이 모자를 씌웠다고요? 복구라는 내내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하고 돌아와 훌륭한 머리를 맞추게 됐죠. 이 사진을 찍힌 것처럼 띠끌하나 없는 깔끔한 윗머리. 널떠있던 모자를 주워서 머리에 살짝 얹어줘. 왜 그런 짓을 하셨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제가 연장에 손댄 건 그외다. 아닙니까? 그럼 사카이 마사카 씨도 못 봤나요? 그 피해자의 머리요. 모르겠네요. 기절해 있었으니까. 피해자의 머리를 목격한 사람은 저 하나뿐일 겁니다. 이런, 또 이렇게 되는군요. 가르 선생님? 아, 미안합니다. 의뢰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떡하지? 선생님이 의뢰인을 안 좋게 보고 계셔.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 피고인의 증언에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7년 전에 변호사 배지를 잃은 것도 이해가 가네요. 재미있네요. 의뢰인에게 하는 발치고는 날이 서 있군요. 갸르 변호사.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던가요? 나로도 씨,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말을 말했답니다. 예? 함정을 알아차린 저는 그 카드를 병원에 넣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에 모자를 씌웠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라니요? 이것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경찰 신고 가류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고 했죠. 혹시 몰라서 녹음해 두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류 변호사, 저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지금 여기에서 함께 들어보죠. 가류, 미안해. 귀찮은 일에 휘말렸어. 귀찮은 일이라뇨? 게임 관련인가요? 그런 셈이지. 오늘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던 그 신사 관련입니까? 죽었어. 강하게 후려친 모양이야. 맙소사, 직접 하진 않았죠? 설마 그 반들반들했던 본차이나를 부순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이제 곧 경찰이 오겠지. 무슨 일 생기면 그땐 잘 부탁해. 본차이나요? 도자기의 일종입니다. 표면이 아주 반들반들하죠. 사람 머리로 치자면 딱 이런 느낌이겠네요. 제 머리를 가리키지 않는 걸 보니 여전히 마음이 따뜻하군요. 조금 전 대화 이상하지 않나? 어디가? 나로도씨, 가르 선생님은 나로도씨와 식사를 마치고 바로 보르시를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피해자의 본차이나가 매우 반들반들하던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구심에 떨어버린 채 못해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본 순간 의구심에 정체가 뒤졌죠. 가루 변호사, 무대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 머리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렇군요. 그게 이유였군요.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운 이유 말이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한 방 먹었군요. 나로 노르이치.
정숙하세요. 지검사. 네.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겠네요. 가류 키리토 변호사의 증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측은 큰 의견이 좋습니다. 딱 10분 드리죠. 10분 후에 가류 키리토 변호사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2분 지방법원 피고실 제3대기실. 재판장님이 가루 선생님과 나로도 씨를 따로 불렀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여기서 카드를 한 장만 뽑아주세요. 갑자기 뭐지? 이걸로 할게요. 아니, 이 카드는 좋습니다. 손님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승부가 벌어집니다. 최강의 와일드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와일드 카드요? 지금 고른 카드에는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최강의 와일드 카드가 될 겁니다. 이사입니다. 스페이드 A에 P가 있고. 브라보씨님 3장, 나로드님 2장, 5번째 A가 나온 거예요. 저 진짜로 봤어요. 5번째 A를요. 정말로 속임수가 있었다고요. 그래, 사라진 5번째 A야. 이 검붉은 얼룩은 혈흔이겠지? 드디어 혈흔이라는 게 보입니다. 진실을 이끌 와일드 카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손님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아빠를 꼭 구해주세요. 이 피 묻은 카드가 나의 와일드 카드라고? 나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붙들고 멍하니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아이도 굉장히 낯이 있다. 그래, 내 기억이 맞다면 딸이야. 증거품 피 묻은 A 카드의 정보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아니, 이거 GPT한테 물어보니까 2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드디어 가리오 키리토 변호사, 지금대로 올라오세요. 지검사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럼 증인 이름과 직업을, 이런 종극을 재판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저는 자주 겪던 일이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종극에 참여하죠. 우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피해자 머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비밀? 대머리 말하는 거겠지? 빡빡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재판장님은 이상할 정도로 머리에 직접 있음. 어이, 얘가 내 동료가 됐구만. 아니 이 부금은 와우, 이게 얘가 주인공일 때 나온 부금이거든요. 관점을 역전시켜보라는 말이죠. 오도로키 변호사, 이해했나요? 그날 밤 피해자는 모자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모자를 벗은 순간이 있었죠. 바로 범행 순간이군요. 나로도 씨가 신고를 하고 돌아오자 모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로도 씨는 그 모자를 주워 피해자 머리에 얹었죠.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볼 수 있었던 장소는 사건 현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쁘지 않네요, 오도로키 변호사.
후후후. 가루 변호사? 전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부 저에게 의뢰한 나로우드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좋습니다.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이 사건 당일 밤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를요. 증언 시작. 그날 밤 그 남자에게 느낀 사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왔어요. 브라우스룸을 엿봤어요. 그때가 마침 사건 발생 직후였던 모양입니다. 피해자는 현장 사진과 똑같은 자세로 죽어 있었죠. 벗겨진 머리와 기절한 소녀 그리고 나로도 씨가 병을 들고 서 있더군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나로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변호인이 사건을 목격했단 말입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결정적인 순간만은 아니었어요. 다 당신은 변호사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군요. 더 힘들 수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증언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겠죠, 가루 변호사. 응? 지금은 그렇게 증언해야만 할 겁니다. 복도의 작은 창문으로 사건을 목격했다라고요. 나로도 씨? 왜냐하면 그때 말고는 피해자 머리를 목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변호인은 신문해 주세요. 오돌키 변호사 준비됐습니까? 네.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 가루 선생님과 대의를 하게 되다니. 어떻게 이겨? 현장 사진과 똑같은. 교수님에서 신문하기보다 좋은가요? 괜찮다. 상대가 누구든 제대로 신문해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일단 살기가 뭔지 물어봅시다. 잠깐! 응? 우라부시? 다른 분위기. 진검승부라고 해도 좀 지나치게 판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 피고인의 직업을요. 네, 그게 불법 도박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네, 당연히 알았겠지. 두 분은 친하니까. 아무튼 전 친구가 걱정돼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간 김에 앙침을 품은 손님이 복수하러 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작은 창문이죠. 그때 마침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사진과 똑같은 자세를 두고 있었죠. 자, 여기서 똑같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 모자는 쓰고 있죠. 있음! 아니야? 물?
잠깐. 3명만 있었으니까. 네,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렇다면 더 들을 것도 없군요. 범인은 피고인 나루도 루이치뿐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결코 범인이 일어난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필이면 피고인이 우리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했기 때문이죠. 전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이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겁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저는 분명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고인이 증명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진범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생각이죠? 맞습니다, 가로 변호사. 그럼 제가 질문하죠. 대체 왜 진범은 카드를 바꿔치기해야만 했을까요? 나왔다.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5번째 A. 기회다.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변호인, 증거품을 제시해주세요. 5번째 A를 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면은 피가 튀었기 때문이지. 아닌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A입니까? 이건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스페이드 옆에요. 뭐라고? 움직인다 이 꼴이. 이럴 수가.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마 현장에서 사라진 5번째 A입니까? 말도 안 돼. 어째서 오도로키 변호사가 그걸 갖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말이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가 보르시에서 주었어요. 카드를 딸에게 건네줬습니다. 가게에서 쓴 물건이라서. 이승.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돼. 이런 증거는 인정 못합니다.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죠? 뭐라고요? 이게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카드를 가져간 진범뿐일 텐데요. 자, 계속 추궁해보죠. 이 혈흔이 원인이었다면 어떨까요? 뭐 원인이라고요? 진범이 카드를 가져간 이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장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범행이 일어난 순간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 한 줄기가 무릎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카드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피가. 범인은 그 피를 숨기기 위해 카드를 가져간 겁니다. 이승. 어쨌든 이 증거품 위법입니다. 위법이라고요? 나루도씨, 당신도 법정에 서봤던 사람이니까 다 알 겁니다. 증거품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말이죠. 그건 나중에 언급하죠, 가류 변호사. 그거보다 우선 조금 전 제 말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범인이 카드를 가져간 이유 말입니다. 카드에 묻은 피 한 방울, 범인에겐 치명적인 증거인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승. 그게 대답이라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승. 왜 또 누구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루 변호사. 뭐라고요? 카드에 묻은 피 한 방울.
이것만으로도 사건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요. 오즈로키 변호사 한번 해볼래요? 아, 네. 사건 현장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봐요. 오. 사건은 이곳 풀하우스룸에서 발생했어요. 졸지에 변을 당한 피해자의 시신이 복고 테이블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범인이 카드를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 피해자 옆에 피가 묻은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현장 상황에서 단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설명하면 피 묻은 카드와 모순되는 것은 평면도의 어느 마크일까요? 피해자, 범인, 증인, 목격자? 카드에 묻은 피와 범인이지. 잠깐. 아니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는데 잘못 눌렀어요. 범인이랑 피해자랑 헷갈려하고. 에이씨. 피해자야, 피해자. 그러니까 저 쳤는데 왜 피가 앞으로? 어? 카드는 테이블 위에 있는데. 카드 이가 아니라 바다에 떨어질 겁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린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회전 의자라. 저 설마 오돌키 변사 의자에 살짝 돌려봐요. 의자 방향이 반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순간에 의자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피고인이 경찰 신고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바뀌어 있었죠. 이 사진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즉, 회전을 중에 돌린 사람이 범인이란 말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들을 다시 봐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순간 시신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큰 모순이 생깁니다. 또라고요? 자, 논리를 이어보죠. 오도로키 변호사. 이 상황에서 모순되는 것은 평면도의 어느 마크일까요? 피해자, 범인, 증인, 목격자? 살해당했을 때 피해자와 방향과 모순되는 마크는 목격자. 목격자 마크가 이상합니다. 제가 어쨌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보면서는 그대로 봤다고 했잖아.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 상황에서 모순되는 것은 본문도 어느 마크일까요? 모순되는 마크는
뭐지? 증인인가 범인인가? 아니, 범인. 받아라. 정면에서 이마를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마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범인이 이 위치에서 때린다면요. 네, 이마를 맞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게임 도중에 피해자가 왜 벽을 바라보고 앉은 겁니다. 그 이유도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오도르키 변호사, 이 상황에서 이마를 맞았다면 본인이 서 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하지만 그 장소에 서는 건 불가능한데. 시신의 방향은 확실해졌으니 다른 건 없는 셈 치고 생각해봐요. 이상해서 범행이 가능했던 장소는 여기겠죠. 받아라. 아마 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오늘 더 할 말 있습니까? 왜? 안돼. 이제 됐습니다. 본법정은 추가 심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의 반론은 검찰증 주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유고인 나로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 책장이었네. 그치, 앞에서 때리니까. 옆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게 아니구나. 뭐야, 쟤 왜 저기가 있어? 안 돼. 다시 시작. 시시의 방향 활성, 에이. 여기겠지. 이때 범행이 가능했던 장소는 이곳은 여기입니다. 진지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나 진짜 진지하단 말이야. 거짓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 장소엔 설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눈앞에 선반이 있으니까요. 범인은 선반 위에서 때렸다라고 주장할 생각 아니죠? 맞는데. 말했을 텐데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인의 위치가 거기뿐이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소에는 아, 그렇구나. 선반은 없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설명이 됩니다. 바로 변호사 어떻습니까? 대관장님, 변호인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인 우라우스룸의 선반을 지금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잠깐 현장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현장인 프라우스룸의 선반이 움직인지 확인하세요. 아, 재판장님, 뭡니까? 수사관인 조사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 후, 거참, 아무리 봐도 피고인이 써야 할 곳은 법정인 듯하군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추리해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변경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곳에 범인이 서 있었으면 이 선반은 여기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오도키 변호사 이번엔 선반을 움직여 볼래요?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선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범행 당시 선반은 이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로써 범행 당시의 위치 관계가 재현됐습니다. 이상하군요. 이번엔 또 뭡니까? 현장 상황 평면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보안이 새로운 모순, 즉 마지막 모순이 마침내 드러낸 듯합니다. 이건 자, 오도로키 변호사 이제 보여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논리의 전착점이요. 그런 변을 지적해주세요. 피해자, 범인, 증인, 목격자. 이 상황에서 모순되는 건 어느 마크입니까? 받아라! 범인이 어떻게 욕을 갑니까? 정말입니까? 저 정말입니다. 왜 아마도라는 말을 많이 써? 그럼 뭐 목격자네. 받아라! 저기 선반 말입니다만 선반이 옮겨졌다는 사실이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이 작은 창문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도에 있던 가류 변호사님은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오호,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군요. 무슨 소릴? 아무래도 놓친 모양입니다. 범행 순간에 그 작은 창문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요. 자, 가류 변호사 설명해보세요. 가류 변호사는 대체 어디서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전반장님 실례합니다. 용서하세요. 심리 중입니다. 방금 보르시에 있는 수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현장인 풀하우스룸의 선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선반 뒤에 숨겨진 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드렸을 텐데요. 풀하우스룸에는 단골이랑 다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요. 맞아, 그런 증언을 들었어. 과거에 그 방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땅칠 때를 준비해 도주를 마련한 거죠. 그게 숨겨진 문이군요. 그 문은 레스토랑 안으로 이어져 있어요. 암흑가 보스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그 문을 빠져나간 후 차계식은 보르시 숲을 먹었다고 해요. 이번 사건 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논리의 종착점입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로 이 와일드카드가 진상을 밝혀냈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도의 작은 창문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모자가 떨어진 건 범행 순간부터 나로도 씨가 경찰에 신고한 몇 분 사이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머리를 목격할 수 있었던 장소는 풀하우스로만 거기밖에 없습니다. 가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럼 그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까지 도달했으니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우라부시 씨를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숨겨진 문 건너편에서 숨을 죽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으아!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기다려, 제가 사람 불러올게. 사카이 마사카 씨는 우라부시 씨에게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나로도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1층으로 올라갔죠. 프라우스 룸에는 우라부시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숨겨진 문을 통해 프라우스 룸에 침입했고 피해자는 범인의 인기척을 느꼈겠죠. 그래서 의자에 돌려 선반적으로 본 겁니다. 범행 후 범인은 카드에 떠진 피를 발견했어요. 범인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야만 하겠죠. 혈흔은 범인의 범행 경로를 명확히 보여준 증거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결국 프라우스 룸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방 안쪽에 흩뿌려진 빨간색 카드를요. 으악! 보아하니 지금의 이르러서 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듯합니다. 실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가루 변호사. 가루 선생님. 아우치 검사. 아네. 검찰 측은 추가 조사에 착수하세요. 피고인 나로드 루이치의 혐의는 전부 풀렸습니다. 으아! 가루 변호사,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가루 변호사에게 긴급 체포 명령을 있음. 또 뭐가 있을까나. 그렇군. 말이 짧아졌네. 이것이 전설적인 변호사의 비열한 전설이로군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가루 변호사? 재판장님, 놀라울 따름입니다. 재판장님도 놀라는 분이 이런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풀렸다고요?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증거품으로 누명을 씌운 것은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변호인인 저에게 말입니다. 우리 위법 증거품이라고요? 있음. 가루 변호사, 그런 말씀해 보시죠. 현 시점에서 제게 아직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병이 의심스럽죠. 그건 나로도 씨가 마신 주스지 않습니까?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흉기에 찍힌 지문 상태가 극히 부자연스럽죠. 아우치 검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문이 병을 거꾸로 쥔 상태에서 찍혔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지. 이건 반드시 해명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찍힌 상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가격할 때죠. 재판장님, 어땠습니까? 마지막 몸부림이군. 오드로케 변호사, 어떤가요? 아, 네? 가루 변호사가 이제 와서 이 병을 언급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지문 정도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지만 가루 선생님 말씀처럼 병을 거꾸로 쥐는 행동은 평범하지 않잖아. 지금까지 변호인은 가루 변호사의 암시에 얽매여 있어요. 암시라고요? 법정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거기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한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미소만 짓지 말고 가르쳐줬으면 좋을 텐데. 의문점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너는 생각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가르 선생님이 그러셨지. 나도 이소 건들 생각은 없어. 그럼 묻겠습니다. 정의 질문이 거꾸로 찍힌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품은 무엇입니까? 법정 기록이 어딨지? 정의 지문이 거꾸로 찍힌 이유? 이거 아니야? 받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에 병을 거꾸로 잡을까? 상상하면서 걱정이 묻겠습니다. 병의 지문이 거꾸로 찍힌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품은 무엇입니까? 뭐지? 여기는 없는데. 이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말해줘. 모르겠어.
받아라. 아니 비어있기 때문이지. 에이씨. 받아라.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라. 어, 어, 진짜 전혀 모르겠고 공략을 보겠습니다. 음, 이거라네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걸 잡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라. 설명하기보단 실제로 해보는 편이 빠르겠죠. 그 병을 바닥에 내려놔 주십시오. 바닥에요? 그리고 그 병을 집어들어 보십시오. 의자에 앉은 상태여서요. 그렇습니다. 병목 부분을 잡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때 지문이 거꾸로 찍히게 됩니다. 사건당일 밤에 찍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피고인 나루도 씨는 평소처럼 병을 바닥에 놔두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즉 지문은 당연히 거꾸로 찍혀야 됩니다. 이럴 수가 정말 간단한 이유였군요. 가루 변호사 그날 밤 저와 함께 같이 저녁을 먹었죠. 전 그때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가루 변호사님은 현장에 있던 병으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기억이 났을 겁니다. 피아노 밑에 있던 주스병을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병과 피아노 밑에 놓인 병을요. 정숙하세요. 가루 변호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미있네요. 이것이 전설적인 변호사의 눈속임 전술 1호.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병을 바꿔치기 했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그 증거는 그게
직접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결국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트집이라는 소리군요. 버너이 측의 병도 텅비득하거든요. 일승. 과연 그럴까요? 재판장님, 점점 풀하우스룸에 선발 조사했을 때 또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죠. 그랬었죠. 메모를 받았습니다. 오르시 가게에 한 피아노 밑에 놓인 병을 압수할 것. 압수한 병을 받았습니다. 이 병입니다. 기분이라도 좋아하려고요? 안에 카드가 들었잖아. 뭐가 남아있긴 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맞아, 가루 선생님이라면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겠지. 저 병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거야. 카드가 들어있다니까. 자, 오도록 변호사. 네. 일단 병을 조사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조사해봐요. 나로도씨, 병을 조사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카드가 있어. 정말인가요? 이 병에 대체 뭐가 있단 말이지? 내가 말했지, 카드가 있다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아니 뭐야, 병이 왜 저렇게 생겼어? 이건 뭡니까? 대체 그 카드는? 잘 떠올려보세요. 그 가여운 여성의 증언을요. 스카이 마사카 씨 말인가요? 네, 그 자그마한 사기꾼 말이에요. 내가 그날 밤에 여분 카드에 넣은 건 확실해. 최후의 승부에서 각본대로 나루토가 지고 곧바로 몸을 수색했지. 하지만 여분 카드가 사라졌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작전이 실패한 거지. 나루토 씨, 이제 알겠어요. 나루토 씨는 그 여분 카드를 버리셨군요. 좋은 카드 이체합니다.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카드가 있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하트 5 카드였습니다. 4 아니었어? 불이가는 예금에 들어 서둘러 처리했다고요? 그 카드를 어떻게 했죠? 저 옆에 마셨던 기초병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하트 5, 그때 버린 카드입니다. 그날 밤 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바로 너야. 가류. 뭐야 저 음식들은. 시그마다. 이상입니다. 역시 나루토구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기냐 나루토 류이치. 복수요? 7년 전 내가 변호사 배지를 박탈당한 그 사건에 대한 복수. 사람의 과거는 논리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죠. 저는 그저 잘못 튄 불똥을 씌운 것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말이죠. 뭐, 잘 알겠습니다. 나루토 씨와 대결해서 즐거웠어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내가 또 지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번에 진짜 심리학 마무리 듯합니다. 어치검사 가리 변호사는 뭐라던가요? 전부 인정했습니다. 현재 긴급 체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자 대체 왜 살인을 저지를 걸까요?
피해자와의 접점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나로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 피해자 우라부시 가게로 씨 듣기로는 여행자라는데 피해자의 정체도 여전히 비밀투성이군요. 계속해서 수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로도 씨. 네. 또 한 건 하셨군요. 10년 만이니까. 가류 키리히토. 제게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로서요. 가류 변호사는 특출나니까요. 그럼 가류 변호사를 추궁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무대, 즉 법정이죠. 두 번째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배우, 즉 변호사. 그 배우가 바로 오도르케 변호사입니다. 저요? 지금 법조계는 암흑 시대를 맞았습니다. 서신법정 이 제도가 초래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나로도 씨, 오도르케 변호사, 앞으로 활약을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나로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무죄. 유죄 2번 받았는데 무죄. 예. 오늘 이만 패정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8분 지방법원 피고실 제3대기실. 오도르케 변호사 고마워요. 역시 내 예상대로 잘해줬어요. 전 별로 한 게 없는걸요? 가루 선생님, 범인을 몰아넣은 분은 나로도 씨잖아요. 나 혼자는 불가능했어요. 오늘 느꼈죠? 자신의 가능성이요. 가능성이요? 내겐 없는 감각, 조만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혹시 그때 느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때린 순간을 봤다라는 말 사실입니까? 당연히 사실이지. 이 느낌은 도대체 뭐야? 눈깔. 그 느낌은 대체 뭐였을까요? 답은 스스로 찾아봐요. 알겠습니다. 답을 모르는 의문점 투성이네요. 가루 선생님이 또 그렇고요. 가루 변호사니까 왜 살인해야만 합니까? 언젠가 오도르케 변호사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나로도 씨는 아시나요? 단서는 이 로켓 펜던트예요. 아 참, 그러고 보니 아까 만났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아이요. 따님이시죠? 맞아요, 내 딸이에요. 하지만 사실 변호인 측 추리는 정확했어요. 네? 실은 그날 밤 현장에서 피해자의 펜던트를 풀어서 가져왔죠. 그 사기꾼 아가씨한테 들켰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물건이 맞아요. 그럼 그거 위증이었나요? 이건 내 물건이라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 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펜던트에는 내 딸 사진이 들어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럼 그렇지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피해자의 로켓 펜던트에 따님 사진이? 그건 천천히 밝히도록 하죠. 법정에 설 일이 많았을 테니까요. 가류 법률사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째서 그런 일을... 오도르케 변호사. 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사무소로 올래요? 나루도 법률사무소.
제 또래 변호사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로도 씨는 변호사 자격을 배지는 반납했어요. 지금 난 변호사가 아니에요. 7년 전에 일어난 사건. 지금은 전설된 그 재판의 중심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나로도 르이치 변호사님이었다. 그 재판은 슬픈 결말로 막을 내렸고 나로도 씨는 법조계를 떠났다. 나로도 씨, 다시 법정에 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난 법정에 설 자격이 없어요. 눈치 못 챘어요? 오늘 재판 때 가짜 증거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요. 가짜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는 없어야 할 증거, 용납되지 않은 마술 트릭이죠. 내 생각이 맞았구나. 지금 딱 하나. 신경 쓰인 증거품이 있었어.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가짜 증거품이랑 그거 아닐까? 에이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받아라. 이거 왔으니까? 따님한테 받은 거요. 맞아요. 이런 게 현장에 있었을 리가 없죠. 범인이 먼저 가져갔을 테니까요. 어설프게 바꿔치기 해서라도요. 이런 증거는 인정 못합니다.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죠? 이게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범행 현장에 카드를 가져갈 진범범일 텐데요. 그래요.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7년 전에 말했잖아요. 나로도 씨가 하셨나요? 네, 이건 내가 준비했어요. 현장을 보고 진상을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변호사가 해서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난 이미 변호사가 아니라고요. 역시 그 소문이 진짜였군요. 7년 전 그 소문.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젠장. 때렸어? 때리는 게 더 잘못한 거지. 지금부터는 본인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 새로운 페이지를 이었는데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여기 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마음이 내키면 찾아와요. 나로도 씨, 방금 때린 건 사람은 받아라 외쳤습니다. 먼저 갈게요. 오늘은 즐거웠어요. 넌 돌이다. 나로도 씨는 그렇게 말하고 대기실을 날아갔다. 내가 맡은 첫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났다. 이럴저럴 의문점이 남긴 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의문점들이 전부 하나의 단순한 논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찌됐건 변호사 오도로키오스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왜 이렇게 재미없지? 자, 끝이 났어요. 아니 얘는